브리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아 윤정미 교과서 2학년 5과의 문법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중에 우리 지난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시험 범위였다면 이번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이제 배웠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브리핑한 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합치면서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새로운 시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그때 공통됐던 대명사. 그렇죠? 그런데 이 두 문장을 합칠 때 무엇이 그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두 문장을 합칠 때는 무조건 접속사가 들어가죠. 접속사 두 문장 사이에서 공통된 대명사를 우리가 하나로 합친 단어를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새로운 문장, C라는 문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자, 앞에 있던 명사, 즉, 먼저 왔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이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선행사의 품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형용사 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문장 내에서는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각각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소유격 역할을 한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이 형태들은 자, 선행사가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격은 후, 자, 목적격은 whom이나 who를 쓰고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주격은 which, 목적격은 which를 쓰는데 이때 that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에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왔을 때는 that을 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문장 내에서 이것이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은 주격 관계대명사 때 배웠지만 그렇습니다.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그렇죠,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장에서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선행사인 명사가 이렇게 딱 하나 있고 관계대명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격이 되려면 얘가 주어 역할을 하죠. 자, 주어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동사가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동사가 있다. 그래서 선행사에 따라서 자, 다 that을 써줄 수도 있고 who를 써주기도 하고 which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사는 선행사가 이 동사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선행사의 수일치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요. 자, 그렇죠. 눈치 딱 채셨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그렇죠. 목적어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오려면 뭐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타동사 다음이죠. 원래 이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는데 그 목적어를 이 선행사가 대신했기 때문에 타동사로 끝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또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타동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비동사나 이 자동사 뒤에 그렇죠. 전치사로 끝날 경우에 이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는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오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렇습니다. 자, that도 사용할 수 있고 사물일 때는 which 가능하며 사람일 때는 원래는 whom인데 발음이 어려워서 who로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전체적으로 그냥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를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자, 목적격 관대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때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생략해버리면 전치사라 덩그러니 남으니까 이상하잖아. 어색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에는 자,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었던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장으로 한번 또 볼 건데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은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합치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문장이죠. The girl is Jenny. He likes her. 자, 그 소녀는 제니야. 그리고 그는 그녀를 좋아해. 라고 했어요. A라는 문장, B라는 문장, and라는 접속사를 연결하시고요. The girl과 her가 일치하니까 자, 이 her를 뺍니다. 애초에 문장에서 공통된 게 대명사였어요. 자, 그럼 볼게요. The girl, 자, 선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likes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the girl이 문장 전체의 주어. 자, 그리고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자, likes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is죠. 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란 말이 이 말이긴 한데, 뭐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자, 이렇게 타동사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진짜인지 볼까요? He likes. he가 주어. 그렇죠? 그리고 likes 타동사잖아요. 맞죠? 그가 좋아하는 소녀는 제니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look at the writings. 자, 그리고 유리가 그것들을 그녀의 블로그에 썼어라고 했어요. 자, 이 writings 글과 them이 문장에서 일치하는 내용이고요. 그 공통된 대명사인 them을 빼줍니다. 자, 두 문장은 and로 연결할게요. 자, 이 글들을 봐. 근데 그 글들이 바로 뭐예요? 유리가 포스트했어. 어디에다가? 그녀의 블로그에다가 포스트한 글들을 봐. 그랬죠. 자, 유리가 주어고요. 포스티드가 동사고 on her blog가 부사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타동사로 끝났는데 여기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원래 없어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them을 썼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왜? 관계대명사가 그 them을 역할을 대신했거든.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이 장소야. 자, and 그리고 내가 숨겼어. 그 열쇠를 어디다가? 그 장소에다가. 자, in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죠. 그러면 두 문장 하나를 합칩니다. 자, 여기가 그 장소야. 어떤 장소? 내가 열쇠를 숨긴 장소야. 자,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자, 이렇게 목적어 와서 완전한 것 같죠? 그런데 인으로 전치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돼요. 그리고 아까 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인을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도 보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장소인데 어떤 장소야? 자, 내가 열쇠를 숨긴 장소야라고 해서 자, 얼핏 보면은 완벽한 문장 같지만 인이 그쵸 원래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과 계속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앞으로 배울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그렇고 관계대명사 절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자, 관계대명사 절은 완전하다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고 그렇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뭐가 없어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하죠. 자, 그다음에 제 선생님 또 설명한 건데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오면 목적격이라도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that도 바꿔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om은 매우 격식을 갖춘 표현이어서 구어체,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인 대화체죠.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발음도 어렵고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주로 who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은 이제 알겠어. 내가 이제 알겠는데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로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럴 때에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선행사를 봐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보시죠. 그리고 이제 뒤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주어랑 타동사로 끝났어요. 이렇게. 그죠? 자, 타동사로 끝났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 whom 당첨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This is the book이에요. 사물이에요. 뭐 볼 것도 없다. 사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는 그냥 위치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주어 동사, 타동사. 그죠? 자, it is the best song이라고 그랬어요. best song.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타동사죠. 그러니까 뭐야? 위치다. 다 이제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위치돼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best가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최상급일 때는 된만 와요.
그래서 대시라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네게 시계를 줬어. 뭐 시계니까, 그쵸? 근데 그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를 줬어. 자, which가 되겠네요. 사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This is the movie, which랑 다 올 수 있죠? 내가 3번 본 영화야. 라는 얘기예요. 6번 가겠습니다. Have you seen, 너 봤니? 어, 그 이제 present, 선물인데 내가 앤디에게 사준 선물이에요. 사물이니까 which that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자, 10번까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자동차야. 어떤 자동차? 내가 작년에 산 거야. 자, 마찬가지 사물이니까 that이 되겠습니다. 저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that is the book이에요. 어떤 book이냐? 내가 다음으로부터 빌린 책 사물이네요. which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whose가 소유격인 거 아시죠? 우리 소유격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주격하고 목적격만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소유격은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The girl, 소녀, 사람, 그렇죠? 그런데 뒤에 딱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격으로 끝났네. 이렇게 타동사 꿈입니다. 그래서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 내가 그러니까 근처에 살죠. 부사요. 어, 공원 근처에 사는 이렇게 되는 거. 내가 본 소녀가 공원 근처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집인데 어떤 집이야? 오, 이렇죠. 그가 사는 그 집은 매우 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in이라는 전치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ch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이런 유형은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대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쭉쭉 보시고, 자, 이렇게 진행하시고 나서, 우리 이제 그 다음번 프랙티스에서 연습을 한 후에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진행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심플한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